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8만 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기서 더 치고 나간다라는 게 좀 힘들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니까 오늘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다. 내려도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 이유 있게 내리면 크게 문제도 없고 심리적으로 힘들지도 않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3천선을 기준으로 해서 횡보 흐름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제 그림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참고하시고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에 매물 소화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10만 원을 넘기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200만 명의 주주들은 모두 수익이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대충 5천만이라고 보고 4%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4%면 적어도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은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창회 가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상반기까지는 이런 일이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그 정권이 바뀌고 코로나 방역 체계도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이 바뀌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모임 같은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랬을 때 모임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주식으로 땄다라는 사람이 꼭 한 명씩 끼어 있게 된다면, 이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언제 그랬냐면 2007년 대세 상승장 전에 2006년에 제가 당시에 2006년도에 2007년 초였나 2006년 말이었나? 뭐 아무튼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예비군은 동원 걸려가지고 2박 3일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때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고 증권주가 2배가 올랐다, 뭐 펀드가 3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07년에, 그러니까 아마 2007년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세 상승장이 왔다.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시장이 좋아지는데, 지금 어떤 종목보다도 삼성전자가 올라야, 뭐 다른 종목도 올라봤자 주주가 5만 명, 많아야 5만 명, 10만 명이고, 중소형주는 많아야 3천 명입니다. 아니, 많아야 10,000명입니다. 적으면 3천 명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 우리 시장의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별도로 다루고,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어떤지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크게 상승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근데 또 실망스럽지 않게 잘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는데 일산선 부근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내년이 되면 다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코스닥에서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기대감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기대만 있고 성과는 쥐꼬리도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뭐 제약바이오가 그렇고. 근데 이 기대감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 아니면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 돈 버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 코스닥에도 증권주들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 적정한
금액은 돈 번 걸로 자사주를 사든 배당을 주든 주주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이 기대감만으로 가서 물려서 낑낑대고 있는 이런 종목들하고 여기쯤 사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주고 이런 기업들하고 보면 앞으로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서 사서 수익을 보겠고 얘는 손실인데 거기서 더 손실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산업은 뭐 삼강 MNT처럼 뭔가 아주 크게 재벌들이 이 좋은 감각으로 참여하는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부분에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뭔가 큰 시세를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전에 암울했던 상황에서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비록 지수는 당분간 오르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니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 노래 이제 슬슬 좋아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위해서 노력 안 하시죠? 저는 노력을 하니까 저도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왜 노력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돈 못 답니다. 이런 말은 주식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네. 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저는 하루 종일 주식에 대한 것만 보고 하루 종일 주식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이거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운이 여러분들에게도 갈 겁니다. 근데 운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유지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0배 수익 날 운이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 계속 실패해가지고 투자금이 10분의 1이 됐다. 물론 본전 찾는 거야 아주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투자금만 유지했으면 여러분들 10배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공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해당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내용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 군더더기 없이 이런 것만 공부를 하시면 하루 1시간씩 해가지고 1개월이면 충분히 이론적인 부분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학습 능력의 차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나 어떤 전공, 사전 지식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학습의 어떤 속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부는. 그리고 여기에 경험을 곁들여야 되고 여기에 손실을 안 봐야 된다. 그분이 올 때까지는. 예. 요것만 지키시면 공부 안 하죠. 공부하세요.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수익 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잃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투자금을 잘 유지하고 경험을 쌓아 나가고 여기에 지식을 쌓여져 있다면 어느 시점에 시장이 아주 좋을 때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큰 운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그 운이 왔을 때 운이 왔는 줄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운이 왔을 때 투자금이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계속 조심조심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예, 작은 종목에 큰 비중을 가면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률이 낮더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그게 100%니까.
네, JLK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당할 수 없으면 이미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배 올라간 종목. 여러분들 이거 10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10만 원 투자했으면 10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감당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럼 한 200만 원에서 끝날 겁니다. 이 정도가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 30만 원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3% 오르면 팔고. 1억을 투자했다. 예, 요거는 뭐 한 500만 원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구조인데, 10배를 다 먹는다는 건 결국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0배를 먹어도 내 심장이 떨리지 않을 수준.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렸을 때 후달린다. 1억 투자하면 마이너스 5%만 돼도 손이 벌벌 떨릴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마이너스 30% 되면 멘탈 나가버립니다. 100만 원 마이너스 50 돼도 잘 버팁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10만 원 마이너스 90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의 크기에 따라서 심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나 이거 100만 원치 사가지고 뭐 200만 원 됐는데, 이거 그냥 다 때려 박을 걸.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을 걸. 그랬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야라고 하겠지만, 그 돈 다 넣으면 200만 원 될 때까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이럴 걸 저럴 걸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런 후회가 앞으로의 판단을 더 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과거의 경험이 좀 독립적인 건데, 이때 팔았더니 올라가가지고 아쉬웠지. 많이 못 넣어서 수익 많이 못 넣었는데 올라가서 아쉬웠지. 이번에 많이 넣어야지. 이거랑 저거랑 이걸 많이 넣으려야 될 이유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후회들은 거의 백해무익한 겁니다. 술자리 뭐 대화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네, 그런 걸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내 자산을 가장 잘 알고 내 자산을 가장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가장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저한테 돈을 맡기면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 거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운이 올 때까지 잘 인내를 하고, 그리고 종목을 찾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의 활동 흔적을 남겨놔서 그걸 쌓아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누구한테도 의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 끝나는 거니까, 손해 봐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너레이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전형적인, 네, 욕을 먹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습니다. 뭐 많은, 어쨌든 1만 원 위에서 샀을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가를 낮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1만 원, 어쨌든 저로 인해서 사신 분들은 10,000원 이상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하고 오늘 하루 올랐다고 좋아가지고 드디어 제너레이가 올랐습니다 하고 제가 설레발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먹이 딱 좋은 겁니다.
예. 근데 근데 어쨌든 또 막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른 이유는 좋은 이유였기 때문에. 그 좋은 이유가 자사주 30억을 사기로 했습니다. 예, 신탁이니까 뭐 자사주를 무조건 산다 이건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냥 안 살 거고 안 오르면 사 나갈 거다. 어쨌든 이 원익에서 갖고 있는 게 대충 한 50억 정도 남았으니까 이거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지 않을까. 이 자사주 매입이. 즉 단순히 주주 환원 정책이다를 넘어서서 오버행 이슈를 끝내는 재료니까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제노레이도 뭐 충분히 재료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네.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변동성 범위 내에서 여기를 갔다가 오고 뭐 기술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앞으로 요 과정에서 이 자사주 매입으로 원익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면 더 가벼워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돈을 버는 기업들은 결국은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노레이 예를 들면 제노레이가 1년에 한 150억을 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투자처를 찾아보니까 그 매출 관련해서 여기 상장 기업 분석에서 보면 제노레이의 매출과 영업이익 수준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8.92%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제노레이가 이 잉여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보면 투자를 하면 20% 가까운 수익이 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률이니까. 네. 매출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면 이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로 투자금의 20%가 20% 수익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즉 5년 만에 2배가 됩니다. 투자했던 금액이. 이렇게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설비를 늘리는 데 투자할 수 있고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사주.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아주 가공할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종목의 주식을 산다. 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사는 것도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에 대한 재투자로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자체도 환호를 할 만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우리 다른 데보다 이거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다른 데보다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다.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요거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 금액을 사게 되니까 한 350억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사게 되는. 그러면 올해 30억을 샀는데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도 또 사지 않을까. 실적이 유지가 되는 이상.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계속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빠질 리가 있겠느냐? 당연히 없을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게 왜냐면 이제 연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뛸 때가 됐습니다. 사실 올해 한번 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 뭐 그게 또 그림대로 다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란 형태로 돌려주니까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댓글로 말씀하신 JLK 이게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기 급등했을 때 이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졌습니다. 이건 어떤 해석이냐면 그냥 털고 나갔다.
주포가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지가 남아있으니까, 갭이 남아있으니까 몽땅 털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요 회사가 이제 계속 적자도 내고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매출도 아예 거의 없습니다. 뭐 분기에 2억이면 저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매출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뛰었다라고 하는 거, 뭐 인위적인 게 당연히 손을 탔을 거고, 인위적인 쪽으로 그 손을 타서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잘 털고 나가버린 거다. 그래서 당분간 이걸 깨지 않는 이상 희망을 가져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 중인데, 글쎄, 저 같으면 이거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시종일관 과거에 계속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제가 부정적인 인식을 말씀드린 게 이게 오르기 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맞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요런 단기 상승 후에 1년 이상 삼성전자 부진한 흐름이었고, 이게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태. 그러면 부정적인 걸 견지를 하다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지금은 여기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한동안 여기 8만 원에서 더 치고 가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전망이 바뀐 이유가 결국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반기에 어떤 새로운 방식의 파운드리, 미세공정 기술이 도입이 돼서 TSMC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에서는. 그랬을 때 어떤 기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세트로 다 합쳐놨습니다. 다 합쳐놨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따른 어떤 효율, 그리고 세 번째는 디램 가격,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폴더블 폰. 이런데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도 양호하고, 그런 부분에 삼성전자 실적이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예상을 해보면 내년 삼성전자의 실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업이익 60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어떤 비율이 있으니까 배당금이 늘어나거나 자사주를 더 사게 될 거나 그럴 건데, 오늘가 주식을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어느 정도 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 그리고 시장, 이 모든 게 맞춰지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8만 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하반기에 좋아지는데, 뭐 폴더블 폰 비중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고, 그 스마트폰 출하량도 내년에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성 개선. 그리고 디램은 예상컨대 상반기에 고정 거래가가 한 10% 정도 까이겠지만, 비트그로스로 인한 어떤 생산량 증대로 이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낸드, 중국의 시안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낸드 가격이 오를 거고, 여기에 따른 또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동을 못하는 것보다 재고를 빨리 털고 가격이 오르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인식이 될 것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 뭐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매물 소화를 하고 하반기부터 달려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 삼성전자를 매수한 200만 명 이상의 주주들이 수익을 볼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규 유입된 투자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로 보면 큰 매력은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뭐 반도체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부분이 있는데 변동성 자체도 크고, 네, 그리고 D램하고 낸드가 동시에 좋아지는데 인텔에게 낸드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도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단순하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같은 동종업계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LG 디스플레이가 나을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예,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보다는 LG 디스플레이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전체보다는 LG전자가 나아지는 부분이 클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앞으로 한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지만, 매물 소화 이유입니다. 30%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LG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수익률 제고에는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지, 물론 괜찮은 접근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서 차라리 이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CJ제일제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제일제당은 워낙 지금 환율의 타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간편식품 시장의 확장, 그리고 시장을 장악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CJ제일제당 주가를 보면 최근에 많이 내렸고, 이게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적만큼은 CJ제일제당의 실적만큼 올해가 아마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진출한 성과도 있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렸는데 주가는 빠졌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그럴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동향이 바뀌었다, 뭐 등등 할 수 있는데, 그래도 CJ제일제당의 어떤 적정 가격을 보면 뭐 자산 가치로 11조, 실적 가치로 한 16조 정도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6조가 채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저평가도 최대 주주 지분율도 높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주식 수가,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다라는 거. 하지만 큰 틀에서 계속 이익의 최대치를 경신해 갈 것이고,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약간의 매수세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당장은 이제 흐름이 꺾였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CJ제일제당처럼 뭐 이마트나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저평가 종목들, 질비하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정말 뭐 개떡 같은 종목들만 오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시장에 적응을 해 나가려면 결국 그냥 가치 이런 걸 무시하고 시세 따라, 시장 관심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길게 보면 예, 가치 투자가 나은 부분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을 까먹지 않는, 그렇게 해서 운이라는 게 들어올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치 투자다. 그 운이 들어올 때 저평가주 갖고 있으면 안 오르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한번 바람 타면 팍팍팍팍 올라가니까 그 운이 들어왔을 때만 잘 유지를 하면, 그리고 그때까지 원금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 뭔가 공부가 부족하다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만
아닙니다. 방법이 틀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수익은 시장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지 시장을 벗어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낸다. 그럼 미친 소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운이 들어올 때까지 원금을 잘 지키면서 뭐 수익을 누적해 나가면 더 좋고 그런 상태로 한번 또 어떤 도약을 하게 된다면 예, 그때부터 이제 또 잘 지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게 뭐 공부라든지 이런 특정한 항목에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마치 인생과 같이 모든 과정에서 잘해야 되고 그것도 그런 어떤 명예를 쌓고 이런 부분도 20년, 30년이 지난 부분에서도 명예를 쌓고 이런 부분도 한 방에 허물어질 수 있는 주식도 잘못 들어가면 한 방에 상장 폐지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난 척하는 사람 제끼고 예. 그리고 의도가 불순한 사람 제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끼고 나서 보면 내 주식은 나 말고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한다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잘 해 나가야지. 그리고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